프로그램은 정부 유니콘 육성 정책 방향에 대한 주제로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요.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국장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용순 국장님은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벤처혁신 정책관으로 재직 중이시고요. 이전에는 벤처 투자과정과 기획재정 담당관 그리고 장관 비서관 등을 맡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관 박용순입니다. 그 앞에 세 분 말씀을 들으니까 그 유니콘 관련해서는 거의 뭐 같은 고민과 같은 문제 의식을 갖고 있어서 저도 아마 그 세 분 말씀하신 것 내용들과 상당 부분 공통적인 내용이 있고 연계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그 유니콘 육성 정책 에 대해서 발제를 부탁을 받았는데 육성 정책이라는 표현이 과연 적절한가, 저는 그 얘기부터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육성 정책, 육성이라 하면은 지원을 하고 인위적으로 키운다라는 느낌이 많이 있는데, 유니콘 기업은 아시다시피 민간에서 투자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정부가 키우는 게 적절하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육성 정책이 표현이 100% 맞다 또는 옳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정부 정책은 육성 정책이라기보다는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든다, 이런 쪽에 좀 방점이 있습니다. 그럼 그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자금만 있으면 되느냐? 그보다는 지금 아까 법률적 이슈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자금뿐만이 아니라 각종 제도, 그 다음에 메가세븐 클럽처럼 산업은행에서 운영하시는 각종 그 협력 체계, 그 다음에 글로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들이 다 같이 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육성 정책이라는 거는 육성이라는 의미가 반은 맞고 반은 좀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저희 정부는 생태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왜 유니콘 얘기를 계속 하느냐 하면은 사실 유니콘 기업들이 지금 세계 경제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유니콘이 국가 경쟁력 지표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에어비앤비나 뭐 저희 쿠팡이나 우아한 형제들 지금 생활이나 소비 패턴을 굉장히 많이 변화시키고 있고, 이러한 생활 소비 패턴 변화들이 경제 변화의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넘어가면은 지금 현황은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국내 유니콘 기업 수는 현재 CB인사이트 기준으로는 11개입니다. 근데 CB인사이트 경우에는 당연히 전 세계의 투자 실적을 다 점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 노출되는 대규모 투자 중심으로 유니콘 기업을 집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국내 벤처 투자 통해서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회사들은 몇 개가 되는지 국내 벤처 투자에 한해서 한번 집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금년 4월에 발표가 됐었는데 국내 기준으로 하면 7개입니다. 그럼 7개하고 11개하고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 박규호 대표님이 말씀하신 해외 투자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 CB인사이트에서 말한 여러 개의 기업 중에 해외 투자를 받아서 유니콘 기업이 된 거는 9개입니다. 그러면은 왜 해외 투자를 받느냐 하면은 국내 자금 여건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기업당 평균 투자 금액은 19년 기준으로 26.6억 원, 펀드 평균 규모가 241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럼 1,000억 원 이상 펀드 개수는 몇 개냐면 4개, 예, 4개고요. 그 19년 전체 투자 건수가 3,713개였는데 그 중에서 100억 원 이상 투자한 건수가 27개, 500억 이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 하나 19년 전체 투자 기업수 1,608개 중에 100억 원 이상 투자를 받은 기업은 70개, 500억 이상 받은 기업은 단 하나가 있었습니다. 결국 국내 자금 여건, 공급 여건이 해외 투자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해외 투자를 받음으로써 유니콘 기업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 해외 투자 자금 여건이 그쪽이 좋으니까 그럼 국내 자금
스케일업 금융만 키우면 되느냐? 그 다음에 정부가 나서지 말고 돈은 민간에서 끌어오기만 하면 되느냐? 이거는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태계 조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니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아랫단에서는 창업 기업들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발굴, 육성,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 경제 차원에서 보면은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거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 산업은행에서 말씀하신 빅3나 DNA 이런 분야들에 대한 전략적 지원도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한 선택과 집중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과 고민 하에서 4월 달에 그 유니콘 정책을 발표를 했고 그 브랜드명은 K 유니콘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K 유니콘 프로젝트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예비 유니콘, 기업 가치 1,000억 원이 될 수 있는 가운데 그림입니다. 그런 기업들을 아랫단에서 발굴하고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예비 유니콘 기업에 대해서는 스케일업 금융뿐만 아니라 각종 제도적 뒷받침을 하자. 이게 K 유니콘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기 유니콘, 강소기업 100, 빅3 같은 분야의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을 하고 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특화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키우고 예비 유니콘은 국내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비 유니콘으로 될 수 있는 기업 후보군은 저희가 4개 정도 잡고 있습니다. 아기 유니콘하고 빅3 DNA, 소재 부품 장비 100개, 포스트 팁스 정도 잡고 있는데 아기 유니콘은 그 다음 페이지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빅3 DNA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22년까지 한 250개, 그 다음에 소부장 100 프로젝트는 지금 100개사를 뽑고 있는 중이고 포스트 팁스는 그간에 굉장히 많이 알려진 기업들이죠. 그리고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화 지원을 하고 그 외에 투자 융자 보증 R&D 등 그 기업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기 유니콘은 새로 만들어낸 개념인데 아기 유니콘은 이미 민간에서 선투자를 받은 기업들, 이 기업들 중에 투자 금액이 한 20억에서 50억 사이, 기업 가치가 한 100억 정도 되는 그런 기업들을 선발해서 지원을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달에 아기 유니콘 신청 접수를 받기를 시작했고요. 그 밑에 링크 좀 한번 좀 눌러봐 주시겠어요? 미래의 유니콘을 찾습니다. 근데 유니콘이 뭐냐고요? 토스, 야놀자, 무신사, 위메프, 크래프톤처럼 미래가 밝은 혁신 기업들이죠. 이번에 선정되면 나라가 제대로 지원해서 대한민국 대표 혁신 기업으로 키워준대요. 그럼 그걸 누가 추천하느냐? 바로 우리가 직접 국민이 추천하고 직접 뽑는 K 유니콘 프로젝트. 여러분도 당신만의 유니콘을 추천해주세요. 네, 이렇게 국민이 추천할 수 있도록 했고 말씀드린 대로 추천받고 심사 과정 중에는 국민 심사단도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심사단과 함께 평가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예비 유니콘이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있느냐, 그다음에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분석을 해봤었는데 그 15년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들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고 그중에 분석이 가능한 기업이 3,381개였는데 그 기업이 마지막 투자 받은 시점에 기업 가치를 얼마나 산정했느냐 VC들이 그걸 전체를 봤을 때는 124조 정도가 나왔고요. 이 규모는 코스닥 시가총액의 약 60% 정도에 해당하고 코스피 시장과 비교를 해보면 삼성 다음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보다 높은 2위에 해당합니다. 국내에서 처음 조사가 된 거고 해외 쪽에서도 이렇게 국가적으로 이런 통계가 나온 통계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과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1위 기업이 셀트리온인데 그 셀트리온 가치의 10배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1,000억 원 이상인 기업은 약 235개가 있고요. 그 구간별로 좀 나눠보면은 기업 가치가 1조 이상인 기업이 7개, 5천억 이상이 18개, 3천억 이상이 35개. 그리고 3천억 이상 기업만 하더라도 60개 정도가
있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예비 유니콘을 위한 스케일업 금융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 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 점퍼 펀드가 있습니다. 스케일업 펀드. 그래갖고 지금 이거는 현재 심사 중에 있는데 금년 중에 약 9,500억 정도 조성을 하고 펀드 규모는 조금 성장 단계에 진입한 스타트업을 위해서는 한 7,800억대. 그 다음에 유니콘으로 본격 도약하는 시점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성장사다리와 마찬가지로 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한 1,000억 이상의 펀드를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K-유니콘 매칭 펀드랑 투자보증 레버리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K-유니콘 매칭 펀드는 뭐냐면은 VC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딱 기업을 보니까 자기가 투자한 거, VC가 투자한 거에 조금만 더 보태면은 유니콘 기업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면은 모태펀드가 기업당 200억 원씩 매칭으로 같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직접 투자를 할 계획이고요. 투자 보증 레버리지 프로그램은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거랑 굉장히 유사한 개념입니다. 일단 그 펀드에서 투자를 하는데 그 펀드가 SPC를 설립하고 그 SPC가 대출을 받고 그 대출할 때 기보가 보증을 서주고 그 다음에 그 보증 선거를 바탕으로 SPC가 공동 투자를 하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해갖고서는 그 펀드의 규모, 그러니까 투자를 받는 규모를 대출금을 포함해서 높이는 거고 지금 법적으로 8월부터 이거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부 특별보증을 작년 예비 유니콘에 대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몇 가지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제목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아까 육성 차원에서 연계해서 보면은 실제로 예비 유니콘에 대해서 선발해서 정부가 직접 선발해서 특별 보증을 하는 거는 자금 지원을 하는 건 기부 특별 보증 프로그램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민간에서 우선 투자가 전제가 되고 있고요. 중간에 그러면 왜 이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느냐? 최근에 CEO 스코어에서 예비 유니콘 관련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보도의 요지는 영업 손실도 증가해서 외형 성장에 비해 견져 볼 때 내실은 부실하다. 그 다음에 입사율이 떨어지고 퇴사율도 높아지고 있다. 이거는 아마 VC 쪽 업계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상하고 황당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스케일업 단계에서는 누구나 적자를 한 번쯤 겪고 있고 그 과정이 플랫폼 기업일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그 가입자나 고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근거로 10억 달러 이상의 유니콘 기업 147개를 피치북이 분석한 거에 따르면은 64%가 적자를 기록한 적이 있고요. 우버, 디디 출신 당연히 적자를 기록한 적이 있고 테슬라조차도 상장한 이후에 거의 10년 동안 내내 적자였었습니다. 저희 그 15년부터 19년까지 피투자 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보면은 아까 입사율 퇴사율을 비교했지만은 네트로 보면은 무려 48,000명이 고용이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특히 기업 가치가 1,000억인 이상 26개사를 대상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벤처 투자 전후의 고용은 무려 3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성장 단계에 있는 예비 유니콘 또는 유니콘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이익 실현보다는 향후의 미래 가능성을 염두에 보고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정상적인 투자고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CEO 스코어는 아마도 돈을 그렇게 많이 받았으니 꾸준히 이익을 내면서 성장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일반적인 스타트업이 아닌 일반 제조업의 성장 과정을 전제로 얘기를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 유니콘 탄생을 위한 제도적 측면을 보면 차등결권을 저희 하반기에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차등결권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여러 반대 의견도 있지만은 그래서 저희는 비상장, 벤처, 그 다음에 굉장히 억압한 요건하에 발행을 허용할 계획이고요. 벤처 투자 촉진법에 대해서 이종건 변호사님이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벤처 투자 촉진법을 입법 예고를 할 때 기준이랄까 뭐 원칙이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행성에 대한 투자만 못하게 하자.
그 외에는 모든 걸 다 허용하자. 그 다음에 투자 의무 비율 40%만 정책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창투사들은 세금 혜택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딱 두 가지였습니다. 사행성 투자만 못하게 하자, 40%만 지키자. 그 외에는 다 허용하자라는 게 당초 법의 취지였고요. 그 다 허용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해외 투자, 그 다음에 그 특수관계인 거래에 의해서 후속 투자가 안 되는 거, 이런 걸 다 풀자라는 취지가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 같은 경우에는 박규호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분명히 국내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창투사인데 왜 해외 투자를 허용해야 되느냐? 국내 시장은 굉장히 한정적이고 스케일업을 하려면은 해외 네트워크가 필수적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 기업도 해외로 나가려면은 VC들이 해외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야 후속 투자와 함께 해외 투자도 연계해 줄 수도 있고 해외 진출이 용이합니다. 그런 차원이 있었고, 후속 투자를 특수관계인 거래를 대폭 완화한 이유도 역시 후속 투자에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펀드 하나를 만들고서는 그다음 후속 투자를 하려고 보니 동일 GPI에서 특수관계인 거래가 성립이 되니까 돈이 있어도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후속 투자를 전면적으로 허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역시 말씀하신 증권사도 VC와 함께 펀드 조성을 허용한 부분. 지금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게 PEF 돈이냐 VC 돈이냐 신기사 돈이냐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스케일업이라는 거는 결국 기업 단위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면 뭐든지 허용하자라는 게 입법의 취지였고요. 그 다음에 저희 K-유니콘 서포터즈라고 해서 그 대형 VC들, 탑티어 VC들과 함께 그 일종의 그룹을 만들었고, 금년에 은행, 증권사 등으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증권사, 은행들도 이제 증권사랑 자산운용사도 펀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들과 같이 하면은 저희가 유니콘 예비 후보 또는 후보들에 대한 그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역시 공동 후속 투자 등을 함으로써 유니콘이 될 수 있는 길을 폭넓게 갖고 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서도 해외 IR이나 세계 경제 포럼에서 글로벌 유니콘 커뮤니티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어려워하고 있고 스타트업, 그다음에 VC들도 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 중에서도 빛난 기업들은 역시나 벤처 스타트업입니다. 그 코로나 관련 확진자 동선 어플이나 마스크맵 어플을 만들었던 기업들도 스타트업이고요. 그다음에 3번 환자의 치료제 예측을 했던 것도 디어젠이라는 스타트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진단키트 관련한 기업들 모두 벤처기업이었고 향후에는 온라인 비대면 업체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조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생태계 조성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민관이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거고, 스케일업 금융뿐만 아니라 각종 제도, 인프라 구축도 병행돼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코로나 위기가 오히려 저희들에게는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다라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무리로 좀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거 외에 그 우연히 2000년대, 2001년도에 벤처정책과 사무관이었습니다. 그때는 벤처법을 꺼지면서 부실 벤처 기업들 처리하는 일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벤처법을 눈으로 많이 봤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모태펀드 만들 때 담당 사무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역대 최대 모태펀드 추경 8천억이 들어올 때 그때 담당 과장이었고 벤처투자 촉진법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 중요 시점마다 그 생태계를 보아왔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벤처투자 시장은 굉장히 건전해졌다. 2000년대 초반 같지도 않고
2017년도 추경 8천억 할 때도 일각에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돈을 이렇게 많이 뿌린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그러면은 2000년대 초반과 같은 벤처 버블이 생기지 않나. 근데 지금 벌써 7년 2017년도에 만들어진 펀드들이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고 많은 기업들을 키웠고 저희 벤처 그다음에 벤처 투자 생태계를 엄청나게 확장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건전성에 대해서는 경험상 굉장히 자신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스케일업 금융으로 대표되는 유니콘 정책이라는 게 그 벤처 투자 정책 또는 벤처기업 정책, 스타트업 정책이 예전에는 진짜로 스타트업, 창업 기업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지금은 유니콘 기업으로 정책이 옮겨가고 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변화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영순 국장님 감사합니다. 효과적인 유니콘 스타트업 육성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모색해 볼 수 있었던 또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마지막으로 2020년 벤처캐피탈 포럼의 모든 세션이 종료됐습니다. 이번 포럼이 아무쪼록 또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롭고 뜻깊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포럼에 참석해주신 발표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